15년의 거짓말. 경찰 사이렌이 장례식장 앞에서 울려 퍼진다. 이 여자를 당장 내보내세요. 정민은 무릎이 꺾였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손을 짚었다. 손등에 피가 배어난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끝이란 말입니까? 형제들이 냉소를 던진다. 젊은 여자가 정민 앞에 서서 임신한 배를 쓰다듬는다. 고인의 진짜 가족은 저예요. 정민의 손에 쥐어진 낡은 USB. 봉인 테이프가 찢겨져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다. 여보세요? 최정민 씨 맞으십니까? 새벽 4시에 전화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 환자분이 심정지로 이송되셨는데 지금 상태가. 정민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아파트를 울렸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발소리가 울렸다.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정민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갔다. 48세, 15년을 함께 산 사람. 정민은 올해 43이다. 남자를 만난 건 28살 때였다. 그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정민은 동네 카페 직원이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가 매일 왔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1년 뒤 같이 살기 시작했다. 반지하 원룸이었다. 좁았지만 행복했다.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정민은 재촉하지 않았다. 15년이 흘렀다. 이제는 25평 아파트에서 살았다. 남자 명의였다. 정민은 남자를 믿었다. 그게 전부였다. 장례식장 안내 데스크에서 정민은 형제들을 만났다. 큰형 민수, 둘째 민호, 막내 여동생 민지. 형수님이세요? 민지가 물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다. 아니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럼 가족이 아니시네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제가 곁에서. 오빠가 혼인신고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민호가 비웃었다. 형제들은 장례식장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마쳤다. 정민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장례는 저희가 치를게요. 형수님은 그냥 참석만 하세요. 정민은 말을 잃었다. 장례식장 빈소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문상객이 거의 없었다. 회사 동료 2~3명, 동네 이웃 몇 명. 고인이 교우 관계가 좁았나 봐요. 누군가 속삭였다. 정민은 남자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얼굴. 3년 전 찍은 사진이었다. 당신 왜 말 안 했어요? 영정 앞에서 정민은 눈물을 흘렸다. 형제들은 멀찍이 서서 정민을 쳐다봤다. 민지가 민수의 귀에 뭔가 속삭였다. 그때 한 여자가 빈소로 들어왔다. 젊었다. 30 초반쯤 보였다. 흰색 원피스 차림에 배가 불러 있었다. 윤서예요. 사회복지사입니다. 여자가 정민에게 명함을 건넸다. 정민은 멍하니 명함을 받았다. 뭔가 이상했다. 오빠 집에 금고 있죠? 민수가 정민에게 물었다. 금고요? 아파트에 작은 금고 하나 있을 거예요. 오빠가 중요한 서류 보관했을 텐데.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민호가 눈을 가늘게 떴다. 15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형제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럼 저희가 아파트에 가서 확인해야겠네요. 잠깐만요.
제 집인데. 형수님 집이 아니잖아요. 오빠 명의예요. 정민은 입을 다물었다. 정민은 윤서가 신경 쓰였다. 왜 복지사가 장례식에 올까? 남자는 복지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튿날 정민은 복지센터를 찾아갔다. 고인과 어떤 관계셨나요? 상담원이 물었다. 15년 동거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상담원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고인께서 작년부터 몇 차례 상담을 받으셨네요. 상담요? 무슨 상담이요? 가족관계 문제였습니다. 정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랑 상담했어요? 윤서 복지사님이요. 정민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남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서랍을 뒤졌다. 옷장을 열었다. 책장을 살폈다.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 USB가 있었다.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다. 정민에게. 남자의 글씨였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다. 컴퓨터에 꽂았다.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5자리. 정민은 남자의 생일을 쳤다. 틀렸다. 자신의 생일. 틀렸다. 처음 만난 날. 틀렸다. 3번 실패하면 잠긴다는 경고가 떴다. 정민은 USB를 뽑았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형제들이 왔다. 셋 모두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가 물었지만 이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금고 찾으러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허락도 없이. 법적으로는 오빠 집이잖아요. 민지가 비웃었다. 형제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방, 작은 방, 거실, 부엌. 여기 있다. 민호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꺼냈다. 정민은 그 금고를 처음 봤다. 비밀번호 아세요? 모릅니다. 15년 살면서 이것도 몰랐어요? 민지가 조롱했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다. 윤서였다. 안녕하세요. 윤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들어왔다. 왜 여기 와요? 정민이 물었다. 고인과 제가 함께 살던 집이니까요. 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고인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작년부터요. 윤서가 미소 지었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제분들은 다 아시는 일이에요. 정민은 민수를 쳐다봤다. 사실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윤서 씨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보호요? 무슨 보호요? 정민이 소리쳤다. 윤서 씨는 위기 가정 출신이었어요. 오빠가 복지 차원에서 도왔던 거죠. 민호가 말했다. 그런데 둘이 가까워졌어요. 민지가 덧붙였다. 정민은 무릎에 힘이 풀렸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윤서가 정민에게 다가왔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임신했어요. 고인의 아이예요. 정민은 뒤로 휘청거렸다. 거짓말이에요. 병원 기록 보여드릴까요? 윤서가 핸드폰을 꺼냈다. 윤서가 보여준 화면. 초음파 사진이었다. 12주차.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확인했어요. 정민은 숨이 막혔다. 아니에요. 우리는 15년을. 법적 부부도 아니잖아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오빠는 윤서 씨를 선택한 거예요.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혼인신고 안 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민수가 말했다. 오빠는 윤서 씨랑 새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거예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민수가 서류를 꺼냈다. 이 아파트는 오빠 명의니까 상속인인 저희가 처분할 거예요. 뭐라고요?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정민은 서류를 뺏어봤다.
부동산 계약서였다. 벌써 매물로 내놨어요? 죄송해요.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15년 동안 제가 여기서 법적으론 세입자도 아니에요. 그냥 동거인일 뿐이죠. 민지가 웃었다. 정민은 무너졌다. 정민은 장례식장을 나섰다. 복도에서 한 남자가 정민을 불렀다. 정민 씨 맞죠?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5년 전에 회사 회식 때 봤었어요. 남자는 남자의 전 회사 동료였다. 그 사람 요즘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작년부터 갑자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했어요. 정민의 심장이 뛰었다. 어디에 돈을 썼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두 집 살림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뭔가 이상해요. 정민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USB를 다시 꺼냈다. 비밀번호 5자리. 정민은 남자의 모든 걸 떠올렸다. 주민번호 뒷자리. 아니다. 회사 사원번호. 아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남자가 자주 쓰던 숫자 1250. 첫 만난 날짜 10월 25일. B. 틀렸다.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시도가 남았다.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정민은 윤서를 찾아갔다. 윤서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들어오세요. 윤서는 여유로웠다. 당신 정말 임신한 거예요? 병원 기록 봤잖아요. 초음파 사진은 조작할 수 있어요. 정민이 소리쳤다. 윤서가 웃었다. 그럼 경찰 부를까요? 협박죄로요. 뭐라고요? 형제분들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저 위협했다고. 윤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 이제 끝이에요. 정민은 문을 박차고 나왔다. 형제들이 정민에게 연락을 끊었다. 윤서 씨가 당신한테 위협당했대요. 민수가 문자를 보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정민은 핸드폰을 던졌다. 집에 혼자 남았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15년이 무너졌다. 왜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정민은 남자의 옷을 꺼내 안았다. 그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민은 남자의 물건을 하나하나 살폈다. 지갑, 명함, 영수증, 그중 낡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을 펼쳤다. 남자의 메모들. 윤서 마이너스 복지 상담 보호 대상자. 민수형 마이너스 대출 문제 압박 심함. 정민 마이너스 미안해. 정민은 숨을 멈췄다. 마지막 페이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3115. 정민은 뛰쳐나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USB를 꽂았다. 비밀번호 입력. 3115. B. 열렸다. 화면이 켜졌다. 남자가 있었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정민아. 정민은 입을 막았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난 거겠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너한테 말 못한 게 너무 많아. 정민은 화면에 손을 뻗었다. 윤서는 내가 돕던 보호 대상자야. 그게 전부야.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형들이 윤서를 이용하려고 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정민의 눈이 커졌다. 내가 죽으면 형들이 움직일 거야. 윤서를 앞세워서 형들은 내 보험금이랑 아파트를 원해. 남자가 말을 이었다. 민수 형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 민호 형은 도박빚. 민지는 이혼 위자료. 윤서한테 거짓 임신을 시킬 거야. 내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민은 손을 떨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 윤서의 의료 기록, 형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USB 안에 다 있어. 남자가 카메라 가까이 다가왔다.
정민아, 미안해. 혼인신고 미룬 건 형들 때문이었어. 형들이 내가 결혼하면 재산 못 건드린다는 걸 알고 방해했어. 정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정민은 USB의 모든 파일을 확인했다. 윤서의 의료 기록, 임신 사실 없음, 형제들과 윤서의 카톡 대화, 보험금 분배 계획, 남자가 녹음한 통화네요. 형들이 협박하는 음성. 이게 다 증거야. 정민은 파일을 복사했다. 출력했다. 백업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경찰서로 갔다. 고소하겠습니다. 정민이 서류를 내밀었다. 사기, 협박, 문서 위조. 경찰이 서류를 살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경찰이 윤서를 소환했다. 윤서는 당황했다. 임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럼 병원 검사 받으실 수 있죠? 윤서는 입을 다물었다. 형제들도 소환됐다. 보험금 편취 미수, 협박, 재산 침탈 시도. 민수가 얼굴을 붉혔다. 그건 오해예요. 고인이 남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형, 제발 그만해요. 정민이는 상관없어요. 닥쳐. 내가 죽으면 다 우리 거야. 민수의 목소리였다. 윤서가 무너졌다. 형제들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임신 거짓말도요? 네.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윤서가 울었다. 민지가 소리쳤다. 윤서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돈 준다고. 형제들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했다. 정민은 조사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텅 비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수익자가 최정민 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고인께서 3년 전에 변경하셨네요. 정민은 서류를 받았다. 보험금 3억. 수익자 최정민. 형제들이 수익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명확히 최정민 씨입니다. 정민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남자는 모든 걸 정민에게 남기려 했다. 그래서 형들이 방해했던 것이다. 법무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유언장요?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아파트를 최정민 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민은 숨이 멎었다. 2년 전에 작성하셨네요. 왜 이제야 나온 거예요? 형제분들이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고 안에 있었어요. 금고. 형들이 그렇게 찾던 금고.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순위가 달라집니다. 정민은 무릎을 꿇었다. 형제들은 법정에 섰다. 피고인들은 고인의 유언을 은폐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윤서 씨를 공모자로 끌어들여 허위 임신을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차례로 제출됐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민호는 땀을 흘렸다. 민지는 울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사가 판결했다.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 지급. 형제들은 법정을 나서며 정민을 쳐다봤다. 정민은 고개를 돌렸다. 윤서가 정민을 찾아왔다. 죄송해요. 윤서는 더 이상 배를 내밀지 않았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형제들이 돈 준다고 해서 이해 안 해요. 정민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용서는 안 할 거예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고인께서 저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착한 분이었어요. 알아요. 정민이 말했다. 그러니까 더 용서 못해요. 윤서는 돌아섰다. 정민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USB에는 텍스트 파일도 있었다. 정민은 그제야 열었다. 정민아, 이 글을 쓰는 지금
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심장이 안 좋대. 언제 갈지 모른다고.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혼인신고 못 해줘서 미안해. 형들 때문에 너를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모든 걸 너한테 남길게. 너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15년 동안 고마웠어. 사랑해. 정민은 컴퓨터 앞에서 울었다. 정민은 아파트를 정리했다. 남자의 옷, 책, 물건들. 하나하나 추억이었다. 이제 보내야지. 정민은 남자의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고마웠어요. 정말. 창밖을 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새 계절, 새 시작. 정민은 가방을 쌌다.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당신이 가고 싶어 하던 곳 갈게요. 남자는 늘 제주도에 가고 싶어 했다. 정민은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1년이 지났다. 민수가 편지를 보냈다. 정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동생 장례식에서 한 행동,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정민은 편지를 접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미움은 놓았다. 당신이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정민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답장을 쓸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정민이 정하는 것이다. 정민은 남자의 묘를 찾았다. 잘 지내요? 묘비에 손을 댔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보험금이랑 집 덕분에 작은 카페 차렸어요. 정민은 미소 지었다. 당신이 좋아하던 커피 팔고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온다. 정민은 행복하다. 15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정민은 꽃을 놓고 일어섰다.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뒤돌아 걸어 나갔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정민은 카페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오늘 커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정민은 웃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15년의 거짓말은 끝났다. 하지만 15년의 사랑은 남았다. 정민은 그걸로 충분했다. 남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너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정민도 안다. 당신 없이 나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결국 사랑은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정민은 법적 가족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정민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